자,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파트가 준동사라는 이름의 파트예요. 자, 이 준동사가 뭔가에 대한 사실 이건 굳이 몰라도 상관없지만 여러분이 문법을 뭐 하루만 할 거 아니고 앞으로 뭐 꾸준히 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갑시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려고 예상하고 있던 게 바로 이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라는 이 단원 위에 준동사라는 이름이 있어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투부정사는 준동사의 한 작은 단위입니다. 자, 준동사란 건 우리가 나와 있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동사를 가지고 뭔가 변형을 시키는 형태를 우리가 말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영어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장이라고 칭하는 모든 단어는 모든 어떤 내용은 기본적으로 주어와 그리고 동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단문, 하나의 문장이면 당연히 하나의 동사만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안에 내용상에 동사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없는 그러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그 의미 전달을 위해서 그 동사를 어떻게든 써야 되는 경우가 실제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사의 모양을 어떻게 변화를 줘서 써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 동사는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동사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를 쓸 수는 없겠죠. 동사가 예를 들면 뭐 명사로 바뀐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형용사로 바뀐다던가 이렇게 다른 성질의 그 품사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동사가 바뀌는 이러한 모든 어떤 그런 문법적인 거를 우리는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준동사에는 여러분이 그런 거 다 배웠던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바로 원래 이 동사인데요. 동사에다 앞에다 뭐를 붙여서 to를 붙여가지고 얘를 동사가 아닌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꿔요. 그런데 이 성질이 자, 사실은 동사가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부사라는 너무도 역할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로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 아니 붙자 정할 정자를 써서 부정사라고 부르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자로. 그런데 뭘로 시작하니까 to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부정사를 만들기 때문에 to 부정사라는 이름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왜 부정사라고? 보다시피 위에처럼 명사, 형용사, 부사 하나의 품사로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 우리 이거를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준동사라고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to 부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역시 동사인데요. 이 동사에다 이번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ing를 딱 붙여가지고 얘가 뭐가 됩니까? 바로 이 동사가 명사의 성질로 쓰이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거를 그렇죠. 우리가 뭐라 부른다? 동사가 명사가 됩니다. 라는 말로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자, 그 다음 세 번째 준동사라는 건 자, 동사를 가지고 변화를 주는 건데 여기는 이제 어떤 모양이 변해 나와버려요. 어떻게?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원래 동사 자리에 과거형이 아닌 과거 분사인 pp 형태. 얘네는 원래 동사인데 변화를 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쓰이는데 얘네는 뭘로 바뀌느냐? 자, 얘는요, 동사가 형용사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하나가 아니고, 보다시피 이렇게 ing 붙이거나 pp 쓰는 거는 현재 분사, 실제 영어에서 이거는 present participle이라고 쓰고, 과거 분사를 pp라고 해서 past participle이라는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만들진 않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합해서 현재 또는 과거 합해서 그냥 분사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분사라는 이 세 가지의 것들 전부 기본적으로는 동사의 어원에서 파생돼 나왔죠. 이유는 왜? 동사를 두 개, 세 개 쓸 수 있으면 이런 게 필요 없죠. 하지만 영어에서 동사는 한 문장에 하나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성질의 것. 동명사는 명사로,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되죠.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쓰이는 이 세 가지의 동사를 변화시켜서 만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준동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됐나요? 됐죠? 자, 내가 딱 보니까 오늘 이 수업 내용들 중에 필요한 부분은 조금 듣는 게 맞고, 자기가 이거 방송 듣고 적으실 분은 상관없습니다만, 그게 내가 해본 선생님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못 적겠습니다. 그때가 돼서. 그런 사람은 방송 듣고 적으세요. 자,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준동사 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방금 설명했죠. 명사로 쓰이는 거, 형용사로 쓰이는 거, 부사로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존에 배웠던 것에 조금 더 추가가 돼요, 이제. 이전에 안 배웠던 부분들이. 근데 여기서 약간 나는 고민이 되는 게, 왜, 아직 여러분은 학교 시험들을 보고 있는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시험 대비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왜? 너무 깊이 나가버리면 자기가 배울 필요 없는 부분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학교 시험 단순하게 한 3개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막 8, 9개를 외워버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과 그리고 어느 부분까지만 선생님이 딱 경계 쳐주고 나머지는 이해 위주로 가게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 이외에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까또 의미상의 주어 이런 것들, 관용적인 표현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인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거 학교에서 이 투부정사 얘기 많이 나오면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죠? 우리 애들 많이 실수하고도 했었죠? 그죠? 구별하는데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투부정사를. 근데 이거에 지금 명사인지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해석입니다. 해석.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랬어요?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뭐하는 것, 뭐뭐와 기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 그랬죠. 중요한 건 이거를 직역을 해야지. 직역으로 했을 때 얘기지. 우역으로 해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 엉망진창돼요. 그죠? 완전 엉망진척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to play soccer의 to play 부분이 이렇게 투부정사에 투부정사였죠. 해석은 어떻게 될까? 매일 축구를 하는 것은, 그죠? 것이 해서 되겠죠? It'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명사인 건 확실합니다. 그죠? 문장 전체로 봤을 땐 여기가 is라는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죠? 그 앞에 쓰인 여기 부분 우리가 뭐라 부르죠? 바로 주어라 부르죠. 그럼 이 투부정사는 명사이면서 주어의 역할이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자, 잘 아시죠? 이거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민호는 이때는 t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try, 뭔가를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라는 동사죠. 여기서는 얘가 동사, 앞에 있는 민호가 주어입니다. 근데 민호는 뭐를 시도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축구를 하는 것을 하려고 애씁니다죠. try to는 뭐뭐 하는 것을 애쓰다는 뜻을 쓰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방금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자, 민호는 축구를 하는 것을 이라고 또는 축구하기를 하려고 노력하다는 뜻이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됐는데 보다시피 뭐 앞에 가 있습니까? 동사 뒤에 쓰여 있는 명사는 뭐라 불러요? 이 동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동사의 목적어예요. 그냥 목적어를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자,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목표는
이게 문장의 주어죠. 그의 목표는 뭐뭐입니다. 동사. 그런 다음에 to be가 쓰였죠. 비동사는 뭐뭐이 되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됐죠. 이때는 뭡니까? 동사 뒤에 쓴 동사의 목적어입니까? 이때는 그의 목표와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것은 어때요? 같은 내용이죠? 바로 이거를 뭐라 그래 우리가 문장에 보호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무슨 보호입니까? 주격 보호죠. 주어에 대한 내용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투부정사는요 명사로 쓰인다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자, 아시겠죠? 자,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그런데 아까 1번 문장 같은 경우 볼게요. 1번 문장. 뭐가 중요합니까? is에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왜 표시를 하느냐? 자, 동사가 지금 여기서 쓰이는 is는 뭡니까? 단수죠. 단수라는 게 하나란 뜻이에요. 주어가 뭐였어요? 아까 처음에? to play soccer죠.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to 부정사가 뭐로 쓰일 때? 주어로 쓰일 때 얘는 뭐 취급해? 단수 취급합니다. 하나 취급한다는 거야. 왜? 엄밀히 말하면 하나의 행동입니다. 하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것도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어요. 아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주어와 진주어의 역할. 아래 문장 보실게요. is가 동사죠. 그리고 앞에 있는 일찍 일어나는 것은 이라고 이게 뭔 것으로 해석되죠. 명사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쓰였으니까 여기까지가 뭐가 됩니까? 주어가 되죠. 그런데 너무 길어요, 주어가. 사실 긴 건 아니지만 이건 일부러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이 너무 귀찮으니까 짧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너무 기니까 그 자리를 앞에를 가주어라고 하는 놈을 놓고 이걸 가주어 it라고 불러요. 그리고 원래 있던 진주어는 맨 뒤로 이렇게 보내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주어, 진주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이 it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쓰는 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대명사. 해석이 그것이라고 되는 대명사 it가 있죠. 자, 우리 그 it에 대명사로 쓰인 it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그거 말고, 그것보다 먼저 배워야 될 거. 알고 있어요, 다. 비인칭. 빙고, 그렇죠. 비인칭, 주어, it라는 게 있죠. 선생님, 근데 대명사랑 비인칭 주어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비인칭 주어 it는요, 해석하지 않아요. 아, 근데 아마 날씨 이런 거? 그렇지. 어떤 경우, 이 it가 무엇과 쓰일 때,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시간, 요일, 계절, 날씨, 너무 많으니까 등등등등 합시다. 이런 것들과 같이 쓰인 it, 바로 이게 비인칭 주어 it죠.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방금 우리가 배웠던 바로 가주어 it예요. 가주어 it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명사랑 너무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가주어 it는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진주어. 그렇죠. 진주어가 반드시 나와요. 여기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자, 이렇게 it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 여러분은 여기에 이거를 추가로 아셔야 된다는 거. 됐죠? 자, 뭐 여기서 뭐 주어의 역할, 목적어의 역할, 보호의 역할을 선생님 다 설명해버렸어요, 방금. 그래서 굳이 이거를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여기에서 요거는 하나 볼게요. 우리가 주격 보호는 아까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The purpose of this trip. 이 여행의 purpose라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이게 전체 주어죠. 뭐뭐입니다는 동사야. 뭐 하는 것입니까? 했더니 아시아의 문화들을 뭐 하는 거? 자, 이해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이 것이 됐고,
이 뒤에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앞에 있는 목적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격 보호라고 그래요. 자, 근데 목적격 보호는 약간 다르죠. 왜? 자, 아래 걸로 분석해 볼게요. 그라는 주어가 있어요. 그는요, ask가 이때는 묻다가 아니고 부탁하답니다. 그는 누구에게?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부탁했습니다예요. 그래서 방금 문말은 것이라고 됐죠? 설명하는 것을 부탁했다. 자, 중요한 건 그하고 나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목적어가 됩니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같을 수는 없죠.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그 결과를 설명하는 거 아니면 그가 설명하는 거. 이 행동은 누가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나라는 목적어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불러? 바로 이 목적격 그렇죠. 보호라고 부르는 거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시는 거. 어쨌든 목적격 보호도 해석은 못마는 것으로 우리가 끝났기 때문에 명사. 오케이? 자, 이렇게 쓰인다는 거.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석상으로 명사인지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에 쓰는 이 투부정사도 명사의 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모르셨을 거예요. 바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도 명사인데 얘는요 해석이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래 문장 볼까요?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How to get to your house. 어떻게 너의 집에 가기를 모릅니다. 안 되죠. 어떻게 너의 집에 가야 할지 모릅니다요. 두 번째도요. They are discussing. discussing이라는 건 토의하다. What to say next. 다음에 뭐를 말해야 할지를 토의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돼? 억지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뭐 뒤에 의문사가 쓰인 뒤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로 쓰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다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중에 Y 있죠, Y. 왜라는, Y라는 단어는 투부정사랑 같이 결합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없어요, 영어에는. 오케이? I don't know why to고. 나는 왜 가야 될지 모른다는 형태로는 쓰지 않아요. 말로는 되죠? Y to고. 될 것 같죠? 그런데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하나 표시해 두십시다. 자, 이렇게 쓰이는 투부정사가 존재를 한다. 명사 역할은 주어, 목적어, 보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의문사 뒤에 쓰인 투부정사도 명사 역할을 하더라 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꿔 쓴다는 것도 하나 체크해주세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요, 의문사, 주어 다음에 이 should를 집어넣고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로 바꿔 쓰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아래 문장을 바꿔볼게요. 나는 모릅니다. I don't know. 자, 중요한 건 이 뒤에 쓰인 여기 부분을 어떻게 바꾸느냐. 다음과 같이 바꿉니다. how는 똑같습니다. 주어가 누굽니까? I.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뭘 써? should를 꼭 씁니다. 그런 다음에 동사 원형. 바로 get.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to your hous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should를 집어넣는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꼭 넣어두십시다. 당연하죠. 자, 일단 그 뒤에 우리가 부사 부분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형용사까지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 형용사는 오히려 많이 틀려요. 명사보다. 자, 형용사 잠깐 볼게요. 형용사. 일단 기본적인 구조는요, 형용사로 쓰이는 건 어떻게 하느냐. 명사처럼 역시 이것도 해석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 제일 먼저. 자, 명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쓰이는 거. 이 경우입니다. 그런데 모든 명사 뒤에 쓰이는 to 부정사가 다 형용사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뭐가 돼야 돼? 이 명사가 이 투부정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다시 말해서 해석이 뭐뭐 리을로 꼭 돼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앞에 명사가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해석이 리을로 된다는 이 두 가지가 다 됐을 때 비로소 그때 쓰이는 투부정사가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자, 아래 있는 문장 볼까요? There are lots of skills. 많은 뭐가 있다?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뭡니까? 명사죠. 그런데 뒤에 to master. 마스터라는 단어는 익히다는 뜻이요. 익혀야 할 기술들이 있다. 이렇게 리을로 해석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경우. 다음에 두 번째 것도요. He needs a soccer ball. 그는 뭐가 필요하다? 축구공이 필요하다. 자, practice with 가지고 연습할. 자, 연습할. 이렇게 리을로 해석이 되는 이 두 가지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말하는 앞에 명사가 존재하고 이 명사를 뒤에 꾸며준다는 말은 반드시 리을로 해석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꾸며준다는 말을 써요. 왜? 이거하고 비슷한 경우 우리가 많이들 틀리는 게 바로 이거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I went to the store to buy the ball. The ball은 뭐야? A ball. 나는요, 상점에 갔습니다. 자, to buy라는 게 있고 앞에가 보다시피 명사가 있어요. 그럼 뭐야? 해석할까? 해석해볼까요? 공을 살 스토어에 갔다? 언뜻 들으면 말이 될 것 같죠? 그럼 가게가 축구공을 살 가게가 따로 있고 또 그 옆에가 축구공에 예를 들면 축구 공 말고 야구공을 살 가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때는 뭐뭐 살이란 말로 해석이 되면 문장이 어색해요. 이때는 해석이 어떻게 돼? 사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이때는 뭡니까? 바로 부사로 쓰입니다. 부사 중에서도 못막이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냅니다. 어때요? 충분히 헷갈릴만 하죠? 네. 절대 그냥 구조만 봐가지고는 투부정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나?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자, 그런데 세 번째 거 봐보실래요? 세 번째 거. He is to join the soccer team tomorrow. 뭐야? 이거 앞에가 없네? 뭐가 없어? 꾸며줄 명사가 없네? 그리고 해석은 그는 뭐뭐이다. 축구팀에 참여하는 것이다? 말 안 되는데? 뭐야 이거 도대체? 뭔 뜻이야 이게? 말이 안 돼. 아무리 뭘 찾아볼래 해도. 자, 이때는요 우리가 이 to 부정사가 해석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뭐뭐 할 예정이다. 선생님 이거는 명사도 앞에 없고 리을로 해석도 안 되는데 왜 이게 갑자기 형용사예요? 라는 나한테 질문을 하겠죠.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얘하고 얘는요 보다시피 앞에 뭐가 있죠? 명사가 있어서 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뭐 해주는? 꾸며주는. 우리가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라 그래요? 영어에서 바로 한정적 용법이라 그래요. 한정이라는 것은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꾸며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투부정사도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는 한정적 용법, 다시 말해서 명사가 앞에 있어서 뒤에서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형태의 투부정사 형용사법이 있고, 두 번째는요 한정적 용법이 아니고 바로 서술적 용법. 우리 서술적 용법은 뭐야? 혼자 쓰입니다. 혼자. 자, 갑시다. 빨리. 자, 녹화 들어가 버렸네. 어떻게 소리가? 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비투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걸 부르거든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데 서술적 용법이란 건 뒤에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혼자 쓰이는 경우예요. 이때의 혼자의 의미는 꾸며줘야 될 명사가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쓰이는 경우인데, 자, 여기도 보세요. 그게 모양이요. 전부 어떤 모양이냐면, 비동사가 있고, 그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쓰여요. 전부 다. 비동사, 투부정사, 비동사, 투부정사. B2, B2, B2. 발음 좋죠? B2, B2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 실제 영어에서 B2 용법이라 불러요. B2 용법이라고. 자, B2 용법은 뭐 투부정사의 다른 새로운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니고 여기에도 이것도 역시 뭐의 한 부분? 형용사 역할의 하나 부분이야. 아까 형용사 역할 중에 서술적으로 쓰일 때 우리가 이거를 B2 용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요 억지로 외우셔야 돼요. 왜?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봤잖아요. 앞에 내용 기억나죠? 그는요 축구팀에 내일 합류할 예정입니다. 어디 예정이란 말이 어디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냥 참여한다는 말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 비동사 뒤에 쓰이는 투부정사가 해석 안 될 때는 이게 B2용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얼른 깨닫고 5가지의 해석 중에 하나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해석이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에 예정, 가능, 의무, 운명 뭐 하나 빠졌네? 의도가 빠졌니? 잠깐. 이걸로 보면 더 헷갈리네. 선생님은 이걸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B2잖아요. B2. 그래서 B2 용법인데 나는 이거를 좀 뭔지 투를 생각하면 투 스페인의 투. 자, 경기장 소를 앞에 놓고 팍 찌르잖아요. 올레 하면서 그거 몰라요? 보여줘야 돼? 굳이 보여줘야 돼 이거를? 투는 그거 아니에요? 총 세워놓고 화살 넣는 거. 뭔 소리예요? 그럼 투구야? 네. 자, 이거를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투를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 투. 자, 이미지 보여드릴게요. 그거 빨간색. 그래요. 이렇게 소가 있으면 소를 놔두고 이렇게 보이시죠? 아까 바보 같은 사람이 아래 칼로 이렇게 딱 찌르는 거예요. 소가 있으면 소를 이렇게 경기장에서 이렇게 소가 있으면 얘는 약간 미쳤다. 이렇게 이분은 좀 오바예요. 소가를 가면 소를 가운데 놔두고 소를 이렇게 막 찔러요. 이렇게 칼로 죽여요. 이런 경기가 좀 잔인하죠. 근데 이게 스페인에 아주 오래된 그런 어떤 일종의 스포츠의 한 종류예요.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빨간색 들고 소가 빨간색 보면 흥분하거든요. 막 이렇게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 올레 하면서 마지막에 칼로 딱 찔러 죽이는 그러한 경주예요. 왜 갑자기 지금 B2 용법하다 이게 나왔느냐? 자, 이제 돌아갈게요. B2 용법이나 이 발음이 B2, 투를 생각하라 라고 됩니다. 투는, 아이고. 이거 녹음 안 되는데? 오슈. 자, 투는 어떤 겁니까? 소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그냥 외우는 방법이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를 가운데 놓고 하는 거잖아. 소 가운데. 예, 가운데가 아니고 그냥 해요. 자, 이렇게 나는 외웠어요. 자, 가운데인데 대가 아니고 얘예요. 투를 하려면 소를 가운데 놓고 딱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잔인하게. 자, 약간 뭔가 시끄러! 자, 그러면 이 소는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을 나타냅니다. 은은 의무를 나타내요. 가는 가능을 나타내요. 운은 운명을 나타내고 얘는 예정을 나타냅니다. 자, 참고로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나를 가르치셨던 다른 선생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가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려고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자, 너희들도 지금 모르고 나중에 한 20년 지난 뒤에 기억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되겠지만. 자, 소망은요 사실은 뭐뭐 하고 싶다. 의무는 뭐뭐 해야 한다. 가능은 뭐뭐 할 수 있다. 운명 뭔말? 운명이다. 마지막 예정은 뭔말? 예정이다. 근데 우리 책과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책에는 아무리 찾아도 소망이 없어요. 왜? 소망이라고 안 나와있고 여기는 의도라고 나와있어. 의도는요
뭐뭐할 의도라는 말은 뭐뭐 하고 싶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옛날에는 소망이라는데 요새는 의도라는 말 바뀌었더라고. 의도는 뭐뭐할 작정이다. 뭐뭐할 작정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형태로 비투용법은 해석이 됩니다. 소가운에 뭐라고요? 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가운에 가운데 대는 아니고 대 아무리 넣어봐라 아무리 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소 뭐냐 했더니 몰라. 뭐냐니까 몰라. 전 소가운에만 외우고 있어. 소는 소망, 는 의무, 가는 가능, 우는 운명, 얘는 예정. 이렇게 5가지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고마워요. 자, 이거를 모르면 여기 부분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석을. 라는 거,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고, 앞쪽에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 중에 한정적 용법 중 하나 내가 빠뜨리고 간 게 바로 이거예요. 뭐냐? in, with 같은 거. 우리가 앞에 있는 a house를 뒤에 있는 to live가 꾸며주죠? 살 집이란 말로 해석이 돼요. 앞에 명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뭐 하나 더 붙어야 돼. 집 안에서 산다는 뒤에 전치사가 꼭 붙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모든 게 다 붙진 않아요. 혹시 앞에 안 붙은 거 있죠? 그냥 마스터는 안 붙었잖아요. 하지만 가지고 할 이란 말로 무엇을 가지고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경우는 전치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죠. 의자인데 앉을 의자는 의자 위에 앉으니까 sit, on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하셔가지고 숙제는요 방송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기까지만. 내용 많지 않으니까. 자, 오늘 거 조금 우리 이전 했던 거하고 다르게 중요합니다. 네. 꼭 방송 듣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